네가 감히 날 속여. 내 아들 호세의 이름을 팔아먹어. 살을 애는 듯한 마찰음이 고요한 스텔라 장의 집무실을 찢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손바닥이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굽혀본 적 없던 민경채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민경채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며 휘청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볼 안쪽에서 비릿한 피맛이 역류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지금 그녀가 느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눈은 평소에 우아하고 이지적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새끼를 잃은 어미 맹수의 이성을 잃어버린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지만 스텔라 장은 대답 대신 민경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민경채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속절없이 헝클어졌습니다. 너의 그 핏줄이 어디서 감히 내 고귀한 혈육을 사칭해. 너의 딸 민셀이 내 손녀 아니잖아. 이 추악한 사기꾼년아. 스텔라 장이 바닥에 서류 한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민경채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조손관계 불일치 확률 99.99%.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김선재 그자가, 그 배신자가 조작한. 김선재. 그래, 그놈이 모든 걸 불었어. 그놈이 내게 원본을 가져왔지. 하지만 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 스텔라 장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민경채를 바닥으로 밀치고 벽난로 앞에 섰습니다. 내 손으로 민세리의 머리카락과 내 머리카락을 들고 국내 최고의 DNA 연구소 3군데에 직접 의뢰했어. 김선재도 너도 모르게. 결과는 전부 똑같았어. 불일치. 민경채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스텔라 장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조작했던 첫 번째 검사, 그리고 김선재가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건넸던 원본. 그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화신이 된 스텔라 장이 직접 실행한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랬어, 민경채?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죽은 내 아들 호세의 여자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널 내 며느리처럼, 내 딸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네가 감히 하나뿐인 내 아들의 그 처절했던 추억까지 더럽혀. 스텔라 장의 절규는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가 민경채의 뒤를 봐주고 민강 유통을 차지할 수 있도록 루시아를 내치면서까지 도왔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민세리가 죽은 아들 호세의 핏줄, 즉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민경채가 민강 유통이라는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냥개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옥과도 같은 파국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민강 유통 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선재는 민강 유통 옥상 난간에 기대어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전 민경채에게 고백과 함께 주려다 바닥에 떨어뜨린 붉은 장미 꽃다발이 누군가의 구둣발에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토사구팽. 그래,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는 삶아 먹어야지. 김선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방금 전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문틈으로 엿들은 민경채와 스텔라 장의 대화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그 아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스텔라 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경채의 목소리는 김선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차피 저한테는 이용 가치가 끝났어요. 김선재, 그 사람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적당한 횡령죄 하나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그 횡령, 제 지시로 김선재가 직접 처리했으니까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사랑이라도 한 줄 알았는데 매정하구나. 사랑이요? 어머님도 참 저 민경채예요. 사랑 따위에 제 인생을 걸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저 제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유용했던 사냥개였을 뿐이죠. 이제 다 쓴 사냥개는 버릴 때가 된 거고요.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민경채, 그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윤리도 양심도 전부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돕기 위해, 그녀를 민강 유통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스텔라 장과 민세리의 친손녀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조작했습니다. 불일치라는 원본 결과를 일치라고 속여 스텔라 장이 민경채의 편에 확고하게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텔라 장의 절대적인 지지, 그것이 민경채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용 가치가 끝난 사냥개라는 낙인과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깊었던 만큼, 그 헌신이 맹목적이었던 만큼, 증오의 불길은 그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태울 듯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민경채, 당신이 감히 날 버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나 보군.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잊었어? 좋아.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당신이 날 사냥개 취급했지. 주인을 잘못 건드린 사냥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김선재는 품속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스텔라 장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 조손관계 불일치. 이 6글자, 이것은 그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칼날이자 민경채의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는 짓밟힌 장미꽃을 발로 한 번 더 지식였습니다. 사랑의 상징은 이제 복수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재의 복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도저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재는 즉시 루시아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태경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이 여길 무슨 낯으로, 당장 꺼져. 비켜, 지금은 당신이랑 시비 가릴 시간 없어. 루시아 씨한테 전해. 민경채를 무너뜨릴 선물을 가져왔다고. 김선재의 살벌한 기세에 문태경이 주춤하는 사이 안쪽에서 루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요, 태경 씨. 루시아는 책상에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김선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속셈이지, 김선재 변호사. 당신은 민경채의 충견이잖아. 날 배신하고 민경채에게 붙은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지? 김선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자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충견? 맞아. 난 충견이었지. 하지만 민경채 사장한테 버림받았다. 토사구팽, 그 말이 딱 맞더군. 다 쓴 사냥개는 필요 없다. 횡령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 회장님을 그렇게 만들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날 구석으로 몰아붙인 당신을 내가 뭘 믿고. 루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김선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시아의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루시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이다. 김선재의 말에 루시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스텔라 장과 민세리, 조손 관계가 아니야. 내가 민경채를 돕기 위해서 결과를 조작했지. 스텔라 장은 민세리가 친손녀라는 거짓말에 속아 민경채를 지지하고 있는 거야. 루시아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불일치라는 글자를 확인한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나에게 가져온 거지? 스텔라 장에게 직접 가져가면 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어야 복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김선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스텔라 장에게 이 진실을 밝힐 거야. 스텔라 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민경채의 뒤통수를 치게 만드는 거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나는 민경채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겠어. 당신에게는 민두식 회장님의 정당한 상속권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당신의 힘이 필요해. 우리가 손을 잡으면 민경채와 스텔라 장, 그 둘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루시아는 김선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당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심과 지독한 광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스텔라 장을 무너뜨려. 스텔라 장이 민경채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 그럼 나는 아버지를 구하고 민강 유통을 되찾겠어. 당신의 죄는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묻도록 하지.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체결되었습니다. 김선재는 곧장 스텔라 장을 찾아갔습니다. 스텔라 장은 자신의 가장 유능한 칼이었던 김선재를 의아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변호사. 민 사장과 상의되지 않은 방문 같은데 민경채 사장에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김선재는 망설임 없이 스텔라 장의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원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진실입니다. 제가 민경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조작했던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스텔라 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고 불일치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 사장은 민세리가 여사님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지지를 얻어 민강 유통을 차지하기 위해 저에게 검사 결과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김선재는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여사님은 민경채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겁니다. 죽은 아드님 호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민경채가 교묘하게 파고들어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거짓말이야. 너가 감히 누굴 모함하는 거야. 민경채가 내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스텔라 장은 서류를 김선재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김선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던 연구소의 원본 기록과 제가 결과를 조작하며 나눴던 민경채 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가져왔습니다. 김선재는 추가 증거들을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스텔라 장은 김선재가 내민 증거들을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조작을 지시하는 그 냉정한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경채, 감히 나를 속여? 내 아들의 이름을, 내 아들의 아픔을, 내 모든 것을. 스텔라 장의 우아하던 얼굴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아들의 추억이 민경채의 더러운 야망에 짓밟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태주를 불렀습니다. 당장 민세리의 칫솔과 내 머리카락을 가져와. 그리고 국내 최고 유전자 연구소,
내가 지정하는 3곳의 익명으로 검사를 의뢰해. 지금 당장.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며칠 뒤 스텔라 장은 3군데에서 모두 불일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첫 장면이었던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스텔라 장은 그 길로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 미안해. 내가 널 배신했어. 내가 민경채 그년에게 속아서 널 내쫓았어.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마. 스텔라 장이 전화기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루시아는 그런 스텔라 장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사님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민경채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요. 스텔라 장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민경채를 향한 지독한 살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김선재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의 죄는 민경채를 무너뜨린 후에 내가 직접 물을 겁니다. 그 전까지 당신이 가진 민경채의 모든 것을 내놓으세요. 당신이 그 아이의 칼이었다면 그 아이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겠지. 김선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경채 사장이 저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완벽하게 합법을 가장했지만 제가 직접 처리했기에 그 자금의 흐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30억?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두식 회장님의 비망록 사본, 그리고 민경채 사장이 민두식 회장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던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민경채는 아버지를 강제 이혼시키고 환자로 몰아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스텔라 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민경채가 피로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을 우리 손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의 이사회실. 차가운 정적으로 가득 찬 이사회실. 김선재 변호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민강 유통을 위기에 빠뜨린 사람은 바로 저기 상석에 앉아 있는 민경채 사장입니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민경채 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민경채는 이 모든 것이 우습다는 듯 픽하고 짧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제정신이에요?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횡령죄로 쫓겨날 주제에. 망발이 아닙니다, 사장님. 김선재는 민경채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충직한 변호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야망이 배신으로 부서진 자리에 차가운 복수심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민경채 사장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범죄와 민경채 사장이 민강 유통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모든 악행을 이 자리에서 전부 고백할 것입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김선재는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라는 진짜 서류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사기입니다. 민경채 사장은 스텔라 장 여사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민세리가 스텔라 장의 친손녀인 것처럼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사기극의 증거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라 장의 지지는 민경채 경영권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민경채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건 김선재가 조작한 거야. 저자를 당장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조작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의 지시로. 하지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었죠. 김선재는 태연하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횡령 및 배임입니다. 여기 민경채 사장님의 개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회사 자금 30억 원의 내역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합법적인 투자금처럼 꾸며져 있지만 그 최종 수혜자는 민경채 사장님 본인입니다. 저건 김선재 변호사 당신이 처리한 거잖아. 민경채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네. 사장님의 지시로 제가 더러운 일을 처리했죠. 하지만 마지막 결제는 사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기 사장님의 공인인증서 결제 기록과 친필 사인이 들어간 모든 원본 서류입니다. 저는 그저 충실한 사냥개였으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물어왔을 뿐입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스텔라 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김선재 변호사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민경채는 내 아들의 이름을 팔아날 기만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스텔라 장의 폭탄 선언에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 스텔라 장이 소리치는 순간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루시아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섰습니다. 휠체어에는 민경채에 의해 감금되었던 민두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존속 감금 및 상해 교사입니다. 루시아가 앞으로 나서며 민두식 회장의 비망록 사본과 녹음 파일을 모든 임원에게 배포했습니다. 민경채 사장은 민두식 회장을 다른 병원으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루시아와의 협의 이혼을 끌어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강 유통을 독차지하기 위한 패륜이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누구든 아니라고 말해줘요 어서. 그때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지섭이 얼굴이 붉어져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경채, 이 악마 같은 년. 나한테 전무자리 준다면서 내 지분 전부 빼앗아갔지. 내 돈 돌려내. 이 사기꾼아. 모든 증거가 민경채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왕국이 그녀가 버렸던 칼과 그녀가 짓밟았던 사람들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김선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이 날 버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날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김선재가 민경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했죠. 나는 당신의 사냥개라고. 맞습니다. 나는 사냥개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지키는 개가 아니라 주인을 물어뜯는 사냥개입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 그때 루시아가 의장석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본 의장은 이사회의 이름으로 민경채 사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현장에서의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되고 이사회실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 씨, 횡령, 배임, 존속 감금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경채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김선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삼키려 했던 거대한 태양은 결국 그녀 자신이 삼켜버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저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버지와 사랑 그리고 친구의 우정까지 모든 것을 배신한 여자, 민경채와 그녀에게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남자 김선재의 처절한 복수극을 다뤘습니다. 승리의 정점에서 사랑을 고백하려던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쓸모다한 사냥개라는 모욕과 함께 버려집니다. 지옥의 나락에서 돌아온 김선재는 자신이 민경채를 위해 저질렀던 유전자 검사 조작이라는 원죄를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로 삼아 반격을 계획합니다. 그는 민경채에게 똑같이 짓밟히고 모든 것을 빼앗긴 루시아 그리고 민경채에게
소가 친구를 배신했던 스텔라 장과 손을 잡습니다. 결국 김선재는 자신이 모아온 민경채의 모든 비리를 긴급 이사회에서 하나씩 폭로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가짜 여왕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지독한 배신으로 변하고 그 배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복수가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